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라면 꼭 알아야 할 HLB 무상증자 주의사항입니다. 개인 투자자 화이팅이고요. 항상 제 채널의 취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채널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반 평범한 주주이고요. 그리고 뭐 금융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금융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 HLB 무상증자 영상을 그제 올렸는데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사항에 대한 생각을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Q&A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이렇게 제가 가져와 보았고요. 이걸 보시고 비웃으시거나 혹은 댓글로 비방을 하거나 하시면은 제 채널에서 그냥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로 누군가를 비방하시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는 특히나 흔히 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상증자 이슈를 탄다는 것은 주식을 하면서 한 5년에서 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외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것을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계속 조금씩 모아오던 종목이 갑자기 무상증자를 하고 뭐 요즘같이 뭐 안 좋은 뉴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막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질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3월 14일은 일요일인데 일요일이면 당연히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3월 14일이 일요일이면 그러니까 16일이 그 기산일이죠. 기준일. 그러니까 기준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D 플러스 2 해서 예수금도 저희는 D 플러스 2로 해서 되죠. 그러니까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꿀벌이란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틀 전인 14일 종가 기준으로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당연히 14일이 일요일이면 13일 토요일, 12일 금요일이죠. 12일 종가 때까지 내가 그 HLB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그때까지라고 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그러면은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3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내가 그 HLB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장 마감일 기준으로. 계속 존버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양곤 회장한테 물어본다면 진양곤 회장은 존버하십시오. 갖고 계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결과에 대해서는 진양곤 회장님도 아마 보증을 서거나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존버에 대한 것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을 사도 무증 받을 수 있나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같은 맥락이죠. 3월 12일 금요일 기준으로 HLB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얘기는 3월 12일 오전 혹은 오후에 사더라도 그 주식이 그날 장 마감 시간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나요? 똑같은 말이죠.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주식은 주당 단가가 7만원으로 정해진 건가? 일단 7만원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예시를 든 거죠.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제 종가가 만약에 7만원이라고 했으면 그 가격 기준으로 7만원을 사례로 든 겁니다. 3월 12일 종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월 12일 이전에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5천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7만원 정도 하는 HLB 주가가 7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3만 5천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1대1로 증자를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내가 7만원이면 1000주를 살 수 있어요. 근데 35,000원이면 2000주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35,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사면은 그때 샀다가 다시 뭐 5만원, 6만원 정도까지 회복을 해준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하면 나는 35,000원에 1000주를 샀는데 이게 5만원까지 갔다가 증자가 되잖아요. 그럼 5만원 기준으로 내 주식이 1000주에서 2000주로 늘어난 거야. 그러면은 그게 25,000원이 되겠죠. 나는 35,000원에 1000주를 샀는데 평단 25,000원에 2000주를 가진 주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득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 2월 27일이잖아요. 3월 2일부터 이제 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3월 2일부터 3월 12일 사이에서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에 사놓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무증을 하고 나서 주식 수가 2배로 늘었는데 그 후에 주가가 오를 것이냐, 그것도 보셔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내가 싸게 사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호재인 건 맞아요. 대부분의 주식판에서 무상증자는 호재로 받아들여요. 네. 근데 왜냐면 그거는 회사의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HLB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한 내용입니다. 금일 HLB와 HLB 생명과학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보유 주식 한 주당 무상 신주 한 주를 부여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무상증자를 결의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약 개발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데 다소 지체되는 데에 대한 주주들을 배려하고 최근 일부 기사로 인한 주가 급락에 따른 주주 가치 제고의 목적입니다. 주가가 9만원대이던 종목이 6만원대까지 빠졌고 5만원대까지 보여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질이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무상증자를 한다. 그 뜻이에요. 누차 말씀드렸듯 사실관계는 앞으로 밝혀질 것이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나 당장의 피해가 발생한 주주들에 대해 회사가 배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 무상증자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HLB의 주식 발행 초과금,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보셔야 돼요. 초과금은 2019년 기준 3,700억 원, 회계감사 진행 중인 2020년 기준으로는 7,700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잉여금이라고 하죠. 회사가 자본금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 대한 뭐 배당이든 뭐든 이렇게 보상 차원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7,700억 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에서는 뭐 매출액이 200, 300억, 뭐 4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런 잉여금, 회사에서 굴릴 수 있는 자금, 그 여력이 아주 많다는 거죠. HLB 생명과학은 2,8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이렇게 HLB가 뭐 3조, 4조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중 이번 증자로 265억과 235억, 총 500억이죠. 500억 원을 사용하게 되며 따라서 이번 무상증자 후에도 추가 무상증자의 여력은 충분합니다. 이 재원은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들에 대해 보상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암 NDA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간암 1차 3상, 선양 낭성암 1차 2상, 교모세포종, 악성 뇌종양의 임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아필리아 등 이미 허가받은 항암 신약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다양한 제약사, 연구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넥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닙, ITI-1000, 그리고 아필리아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며 주주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의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7만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답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인 악재에는 공격적인 호재가 답이다. 아무런 실체도 없고 명백하게 결론 지어지지 않은 일을 지금 악재로 띄우면서 91,000원이던 주가가 66,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리보세라닙 약은 일단 진행 중이니까 그거 이전에 회사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어떤 최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작 단계가 바로 이 무상증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 이슈를 냈으면 이 가격에서 좀 유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더 올라버려야 돼요. 확 올려가지고 그 가격의 절반, 그 권리락 발생일, 만약에 이 주가가 다시 9만원이 회복이 돼버린다면 3월 12일까지 9만원이 회복이 된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9만원의 권리락이 발생해도 35,000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7만원 정도에 내가 샀다. 지금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내가 샀다. 그러면 이 7만원에 내가 1000주를 샀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3월 12일 기준으로 9만원까지 갔지. 그러면 그 주가가 45,000원이 되더라도 나는 45,000원이 되는 대신 주식을 2,000주를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7만원에 산 종목이 9만원까지 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7만원인 종목이 9만원까지 되기까지는 이 회사의 어떤 호재가 단지 이 무상 증자를 한다.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7만원에서 9만원까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주가 상장되기 전까지 유통 주식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여기서 3월 12일까지 더 하락을 한다. 제가 54,0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상증자 이슈 전의 얘기예요. 54,000원까지 만약에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월 10일 종가가 만약에 54,000원까지 갔다. 그러면 그때 사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 54,000원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54,000원 밑으로 빠지고 일시적으로 6만원 정도까지 회복을 했다가 거기서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7만원에 샀다고 하면은 7만원에 샀는데 6만원에 무상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7만원짜리 내 평단이 계좌 잔고가 6만원이 된 효과가 나는 거죠. 평균 단가 곱하기 주식 수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는 거지, 내가 덮벅대고 지금 이 가격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낭패를 보시게 될 가능성이 커요. 주가가 어쨌든 올라야 이득을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7만원으로 무조건 정해져 버린 거면 이 주식이 35,000원이 돼도 나는 본전이니까 그냥 7만원에 질러도 되겠죠. 혹은 이 68,000원이니까 이 가격에 질러도 나는 무조건 수익을 보는 게 되겠죠. 근데 주식이 3월 10일까지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혹은 그 이후에 또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로서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회사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호재를 더 낼 거리가 있다면 바로바로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물론 안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죠. 그 HLB 토론방에서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보시겠지만은 뭐 회장이 뭐 이런 거 호재거리 띄워가지고 더 매도하려고 그러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런 류의 사례들을 언급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호재냐 악재냐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재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회사들이 하는 게 무상증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다시 댓글로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다른 사례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그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회사의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되셨죠? Q&A 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주신 내용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다룬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보라면 꼭 알아야 할 HLB 무상증자 주의사항입니다. 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계좌를 지켜드리는, 계좌 잔고를 지켜드리는 꿀벌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